승빈이 시작 안 했는데 자는 거야 벌써?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 제목 뭐죠? 우리 지구는 현재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가?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작용들을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거 읽어봅시다. 시작. 자, 태양이 왜 빛난다 그랬지? 태양이 빛나는 이유? 뜨거워서. 그럼 태양이 뜨겁다는 건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열 에너지 발생하는 원인은 뭐야? 그렇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었나 옛날에? 있었을 거야 아마 빅뱅 이론할 때. 승민아 똑바로 앉아야지.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시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종류는 뭐가 있죠?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핵 에너지, 화학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많지, 그치? 자, 이러한 에너지들이 따지고 보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태양이 있대. 이런 말 들어봤어? 나도 지금 처음 듣는데. 자, 우리 여기 그 여학생 두 명이, 여학생이 아니고 여학생하고 남학생 얘기하는 그 뒷 배경에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태양인 K스타라는 것의 모습입니다. K스타를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태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봅시다. K스타에서는 태양의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수소 핵 융합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공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에서도 인공태양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공태양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서 태양의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똑같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공태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태양의 내부 구조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 핵이 있고 그 바깥에 복사층이라는 곳이 있고 대류층이 있습니다. 복사라는 말은 뭘까? 복사. 응? 복사. 이동하는 거? 뭐가? 자, 웅얼웅얼해서 잘 안 들려. 전자가? 틀려도 괜찮아. 자신감 있게 얘기해. 자, 복사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너네? 대류, 그렇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의 열 전달 방식이 있죠. 전도라는 방식은 뭐냐면 열 에너지가 고체를 이용해서 가는 거야. 라면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젓가락을 꽂아놨어. 나중에 젓가락 어떻게 돼? 뜨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열 에너지가 고체인 그 쇠 젓가락을 타고서 전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라면 끓일 때 물 잘 보면은 뜨거운 물은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내려와. 이렇게 돌아가지, 그치? 그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 대류 현상. 대류라는 거는 열 에너지가 액체나 기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고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건 전도. 액체나 기체는 대류. 그 복사는 뭐냐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되는 게 복사예요. 예를 들어서 난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난로에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운 열 에너지가 느껴지지. 이거는 전도도 아니고 대류도 아니야. 그냥 열 에너지가 바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내부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태양 바깥 표면까지 그냥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사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류층. 복사층 바깥에는 태양의 내부의 물질들이 대류를 하면서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대류층이라 그래요. 자,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중심인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태양계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4H. H가 뭐야? H.
수소가 몇 개? 수소가 4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헬륨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에너지가 없었던 데서 갑자기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그럼 도대체 이 에너지 근원은 뭐야? 질량 결손이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니, 이 얘기? 결손이 무슨 말이야? 뭐라고? 왜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들리지, 나 오늘? 잃는 거. 질량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질량이 뭘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일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그랬죠. 그걸 가능하다는 걸 밝혔던 식이 뭐였어? 이는 MC제곱 이거였잖아. 1학기 때 했잖아, 이거. 안 했나? 했었던 것 같은데. 태양의 중심부인 핵은 온도가 약 1500만 켈빈 정도로 높아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이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우리가 핵 반응이 2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 핵 융합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핵 분열 반응이 있어요. 핵 융합은 작은 원자가 결합해서 큰 원자가 되는 거고 핵 분열은 큰 원자가 쪼개지면서 작은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2가지 반응의 공통점이 뭐냐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야. 에너지가 발생. 핵 융합은 태양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고 핵 분열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핵 분열은 별이 죽는 과정 아니에요. 핵폭탄, 그렇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는 게 핵분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핵분열 해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하는 게 핵 원자력 발전소고 지금 여기서는 핵 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난 거야? 그렇지. 이 에너지는 둘 다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핵 융합을 하든 핵 분열을 하든 결과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태양 에너지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일부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가 돼요. 대기권에서 바로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기도 하고 땅에 부딪혀서 바로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도중에 대기하고 지표에 흡수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표에 흡수된 에너지는 다시 대기로 방출을 하게 되고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 일부는 다시 지표로 방출해. 이거 말로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런 그림인 거야. 자,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지표와 대기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는 대기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와 구름에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나머지 양은 지표에 흡수가 된다. 자, 그리고 지표면에서 태양 에너지를 계속 흡수만 할까? 계속 흡수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계속해서 뜨거워집니다, 이게. 자,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열 에너지도 지구도 방출을 해야 돼. 그래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면은 우주로 방출하는 양도 있고 대기에 흡수되는 것들도 있고 대기에 흡수된 것들이 다시 지표로 방출하기도 하고 우주로 방출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지구든 대기든 우주든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야. 즉 지표면에서 흡수한 양만큼 지표면에서 방출을 하게 될 것이고 대기권에서 흡수한 양만큼 대기권에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의 온도가 변하고 있어?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이 정도면 유지가 된다고 봐도 돼요. 그냥 하루하루 날씨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변함이 없지, 그치? 그 이유는 얘네들이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혹시 이 내용 배우지 않았어? 고경민 쌤 시간에? 저번에 시험 문제 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림은 지구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광합성, 바람, 파도, 눈. 자, 요 네 가지의 현상이 나왔는데 가에서 라는 각각 태양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돼서 생기는 현상인지 추론해 보자.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태양의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물과 이산화탄소의 결합을 바꾸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나는 바람이야. 바람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뀐 겁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걸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혹시 바람이 왜 부는지 내가 얘기해 준 적 있나? 바람이 부는 이유. 바람은 왜 불까? 얘기해 준 적 없어요, 내가? 해줬던 것 같지? 바람이 부는 이유. 자, 바람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표면을 가열을 합니다. 근데 균등하게 똑같이 가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많이 가열하고 어디는 적게 가열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인데 이쪽은 뭐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고 이쪽은 고緯도에 가까운 지역이야. 자, 적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와? 많이 들어오죠. 고緯도 지역은 적게 들어와. 그러면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 적도 지역은 온도가 높아서 고온 지역이 되고 고緯도 지역은 저온 지역이 됩니다. 자,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지?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요. 그럼 여기는 공기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공기가 많은 상태야, 적은 상태야? 적은 상태.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저기압이라 그래, 저기압. 반면에 이쪽은 공기가 많은 상태지, 지금. 그래서 이쪽은 고기압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즉, 바람이라는 거는 태양의 열 에너지로 인해서 공기가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파도. 파도도 똑같은 원리죠, 이거. 태양의 열 에너지로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것 영향에다가 그 다음에 물이 이동하는 해류까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라. 라는 눈이 오는 현상이죠. 자, 눈이 오는 거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 거냐면 일단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 앞 과정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야 되겠지. 자, 물이 증발하면서 올라가는 거 운동 에너지죠. 자, 물이 올라갔는데 날씨가 추워졌어. 그러면 얘가 비가 아니라 뭐가 내려? 눈의 형태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의 형태로 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잠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열.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할 때마다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합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을 해줘야 돼. 하늘로 올라간 물방울들이 고체가 됐어. 눈이 됐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잠열이라 합니다. 잠열. 결국 열 에너지 형태로도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눈이 내린다는 거는 너네 눈 내리는 날하고 눈 안 내리는 날 중에 언제가 더 추워? 기억상 잘 생각해봐. 한겨울이야. 바람 쌩쌩 불고 똑같아. 근데 눈이 오는 날과 안 오는 날 언제가 더 추워? 보통 눈이 오는 날이 덜 춥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눈이 내린다는 건 물방울이 얼음이 됐다는 거거든. 그 물방울이 얼음 되면서 열을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돼. 방출하니까 그냥 맑은 겨울날보다 눈이 오는 겨울날이 약간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 열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잠열이라 그래. 여기 열 에너지는 이 잠열을 의미합니다. 라의 에너지 근원이 태양 에너지인 까닭을 물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해 보자. 자, 눈이 내리고 있어. 그럼 눈이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된다고? 물이 증발해야 돼. 태양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물이 증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비나 눈이 돼서 내리는 겁니다. 뭐 이거 다 쓸 필요 있나 너네? 이거 이해하고 있잖아 다. 그리고 읽어보면 어려운 말도 없을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를 쭉 정리를 해보면 바람이나 파도, 해류, 자, 이런 현상들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로 인해서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고 바다에서 물이 출렁출렁 거리면 그게 파도고 해류는 뭔지 아니? 해류? 그치? 바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해류라 그래.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자, 물이 증발하는 현상도 역시 태양의 열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름이나 비, 눈 등의 강수 현상도 태양의 열 에너지로 인해서 물이 증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광합성,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은 뭐가 묻혀서 된 것들이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생명체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매몰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식물이 많이 묻히면 석탄이 되고 동물이 많이 묻히면 석유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데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국 어디서 온 거냐면 식물을 먹어서 온 거죠. 식물을 먹었든지 아니면 식물을 먹은 어떤 생물을 다시 잡아먹었든지.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식물에서 온 에너지인 거고 그 식물은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얻었느냐? 태양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기에너지 만드는 거 무슨 발전이라 그래? 화력발전. 우리 화력발전 할 때 지난번에 에너지 그 전환 과정 쭉 썼지? 자, 그 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291페이지 쪽에 있을 거야. 자, 화력발전은 화학에너지로부터 열에너지 내가지고 물을 끓여서 운동에너지 만들어서 전기 만드는 거였죠. 그럼 이 화학에너지는 결국 어디서 온 것이다? 그렇지, 태양에서 온 것이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둡시다. 화력발전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다라는 얘기고, 태양열 지별판, 태양전지. 자, 태양열 지별판은 뭐냐면 열을 지별, 모은대.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열 발전에 대한 얘기고,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래서 얘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태양 에너지를 뭘로 만든다? 전기 에너지로 만든다. 발전이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300페이지, 301페이지에 걸쳐서 그림 속에 설명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301페이지. 요런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자, 301페이지 위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태양의 중심부인 핵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 해류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류를 일으키는 근원도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거 아까 바람이 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수온이 높아지고 태양빛이 적게 들어오는 곳은 수온이 낮아져. 수온이 낮아지는 곳은 밑으로 내려가고 높아지는 곳은 올라오니까 이렇게 물이 도는 거야, 계속. 그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약 2 곱하기 10의 17승 와트이다. 그중 5%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할 때 켤 수 있는 100와트짜리 전구는 몇 개인가? 혹시 이런 문제 풀 줄 아니, 너네? 자,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2 곱하기 10의 17승이래. 이 중에 몇 퍼센트? 5%, 0.05. 이걸 가지고서 100와트짜리 전구를 켠다면 몇 개를 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15승 이렇게 하면은 13승에 여기 곱하기 5. 10에 14승계의 전구를 켤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태양광 발전과 핵발전과 풍력발전 302페이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려고 그래요. 302페이지. 자, 우리나라 발전 현황을 보면은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1.5%.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의 발전이 무슨 발전? 화력 발전과 핵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화력 발전을 줄인다 그랬는데 이거 왜 줄여야 될까? 열 에너지 손실이 많다. 일단 맞아. 이거 화력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지구 온난화도 있고, 그 다음, 그치, 무제한이 아니야.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화력 발전에 계속해서 의존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석탄, 석유가 다 고갈될 것이고, 그럼 그때부터는 전기 에너지를 못 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다른 형태의 발전 방식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뭐랑 뭐가 합쳐진 걸까?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자, 신에너지는 무슨 뜻이죠? 새로운 에너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그러고, 재생에너지는 그렇지, 재생.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걸로 했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꾸는 원리를 이용하고,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기억 안 나지, 그치?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얘기 안 했나, 이거? 안 했었나? 했을 텐데.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광전 효과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태양 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양 전지. 자,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를 찾아서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조사해보자. 너네 주변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들 어떤 것도 있는지 혹시 기억나니?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것 경우도 있고, 어떤 기계들에 이렇게 딱 달려있는 거 본 적 없어? 화성 탐사 로봇도 있죠. 걔들 전기에너지 계속 공급하기 힘드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것들 중에서 이거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계산기가 있어요. 혹시 본 적 없어? 계산기에 위에 숫자 나오고 밑에 이제 숫자 판들이 있잖아. 여기 보면은 까만 색깔 요만한 게 있어. 이거 태양빛 가끔씩 쬐주지 않으면은 금방 이제 따라버려서 안 됩니다, 이게. 본 적 없니, 혹시? 있을 텐데. 자, 이 휴대용 계산기의 장점으로는 뭐냐면, 얇고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항상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햇빛이 차단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도 태양전지로 작동하는 손목시계가 있어요. 물론 건전지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보통 너네 손목시계를 잘 안 차지, 그치? 손목시계 차보고 다니는 사람 있어? 그거 보통 건전지 넣으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가거든? 근데 내가 갖고 있던 거는 한 10년 정도 갑니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 자, 계산 방안으로는 계산기 속에 작은 충전지를 넣어서 햇빛이 비출 때 충전되도록 함으로써 햇빛이 차단되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태양 전지가 들어있는 계산기도 건전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태양이 없을 때도 작동이 되고 태양이 있을 때 에너지 충전할 수 있도록. 더 줄까? 시간 더 줄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자,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자, 먼저 장점으로는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는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번 딱 설치를 해놓으면은 더 이상 투입될 돈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전력 생산량이 작아서 필요한 전력을 얻으려면 태양 전지판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태양광 발전의 미래 전망이 어떠할지 여러 측면에서 보자. 먼저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한번 설치만 해두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적 측면으로는 전기를 얻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04페이지 핵발전과 풍력발전 여기 나갈 건데 너네 다음 시간이 저거지? 온라인 수업이지?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줄까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16일 오후부터 17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죠. 알고 있니? 수요일 날은 2교시까지만 수업이고 3, 4교시는 수업이 아니야. 수업이 없어요. 목요일은 수업이 아예 없어.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든 반은 그 다음 주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직접 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네는 온라인으로 해야 돼. 약간 형평성이 안 맞지 약간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냥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 프린트를 풀어서 올리는 식으로 과제 형태로 대처할까 합니다. 그게 더 낫지 않니 너네? 어차피 문제는 풀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 내로 준비해서 나눠주도록 할게요.